그 미래를 내가 유리하게끔 만들려면은 지금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남들이 놀 때 내가 한 글자라도 더 봐야 되고요. 그리고 차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남들이 차트 하나 볼 때 나는 그 안에서 좀 더 이 차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꾸 파헤쳐야 됩니다. 자꾸 파헤치고 보다 보면 그 눈에서 그 그림에서 나오는 그 숨은 그림이 보이게 마련이죠. 조금씩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재무제표도 마찬가지예요. 재무제표 처음에 보면은 뭐가 뭔지 한 개도 모르겠죠. 모르는 용어들은 네이버에 하나씩 찾아가면서 공부하다 보면 어떤 것들이 이익이 늘어나거나 전 분기보다 좋아지는 것들은 어떻게 변하는지 주가하고도 한번 비교해 보면서 하다 보면은 참 이번 시즌에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이제 3월의 첫 번째 시작인데요. 혹시나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 잘 이행되고 있나요 혹시? 나는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 잘 이행된다 하시는 분은 1번. 나는 잘 안되고 있어요 2번. 네. 한번 적어보세요. 국가대표님 어서오세요. 해피님 반갑습니다. 그 계획이 뭔지 모르니까 부끄러울 필요 없어요. 오늘은 소모임이요. 소모임. 아마 내일 장 안 열린다고 많은 분들은 안 왔을 거예요. 우리 소소하게 시장 얘기하면서 놀 거니까 2번도 있고 1번도 있어요. 좋습니다. 만약에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올 초에 연초에 계획했던 거 다시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내일 하면 되겠죠. 체크해서 뭐가 안 됐는지 체크를 하고 잘 된 부분들은 잘 기록해서 만약에 투자의 전략이 잘 맞아떨어졌던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들을 다시 재분석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수익이 나구나 라는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고, 나는 또 이렇게 하니까 손실이 나더라 하면은 이 부분은 나하고 안 맞다 하고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것도 투자자가 해야 할 일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체크하시고, 자 그러면은 딸기 충분하게 드셨다면은 시장 상황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신 분들은 큐 부탁합니다. 차트 나와라 뚝딱.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들 있다면은 방송 끝날 때까지는 나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88TV에요. 다른 데 갈 데 없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끝날 때 되면은 박수도 다 쳐드릴 거며. 자 여기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월봉입니다. 월봉에서 종합주가지수의 월봉이에요. 참 오랜 시간 동안 우리나라 시장이 80년도부터 시작해서 17년도까지의 이 한국 시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안에 보면은 많은 어려움들, 고통, 인내의 시간들, 그 다음에 환희의 시간들, 그리고 나라가 망할 것 같은 IMF 시절의 과정들, 많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쨌거나 80년부터 시작해서 약 37년간의 이 시장 상황에서 꾸준하게 기업들과 나라는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부터라도 이제 나중에 20년, 30년 뒤에도 많은 변화가 있겠죠. 근데 많은 투자자들은 투자를 하면서 바로 앞에 있는 일들만 매번 보게 됩니다. 과거에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좀 더 미래를 앞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은 그걸 다 알 거예요. 주식은 몇 개월 전에 이야기를 선반영됩니까? 선반영돼요? 몇 개월 정도의 시장 상황이 선반영됩니까? 시장에서는 6개월. 거의 이제 보통에 대한 거는 6개월 정도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요즘에 좀 짧아져가지고 이 분기마다 좀 틀려요.
그죠? 3개월, 3, 4개월 정도 이제 걸리게 되죠. 그런 것들이 얘기 나오는데, 그렇다면 6개월 정도에 볼 수 있는 투자자가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매수한 종목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합시다. 아주 그냥 짜증나죠. 한 달이 뭐예요? 매수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2주일 정도 지나면 서서히 몸에서 간지럼이 옵니다. 몸이 서서히 꼬여지죠. 아우 짜증나 죽겠네 진짜. 지렁이 같은 놈 하나 사가지고 그냥 계속 기어댕기네 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이 딱 그래요. 뭔가 될 듯 하는데 시장 상황은 계속 그냥 바닥만 다지는 꿈틀거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선반영이 되는 부분들은 요 근래는 좀 빠릅니다. 그러니까 분기 시즌에 대한 관점에서 다음 분기에 대한 연결고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의 트렌드와 그 비즈니스 사업에 대한 것들이 많이 접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것들이 그 내가 매수했던 종목에서 계속 꾸준하게 일어나야 된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요즘에 가장 핫한 업종이 어디입니까? 그래도 주도주처럼 강하게 갔던 그런 힘은 어디서 나왔죠? 전기전자에서 나왔잖아. 에? 그렇지. 국가대표님은 고참이니까 이제 알지. 삼성전자에서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에서 나왔잖아. 지금 하이닉스는 조금 미운 모습이지만 어쨌든 간에 각도에 대한 것들은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 각도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 것들은 결국은 시장을 좀 더 이끌었던 종목들이죠. 좀 이끌었던 종목들이에요. 그 이끌었던 종목들이 꾸준하게 순환매가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변화를 계속 시키는 거죠. 근데 하나 더, 여기는 이 시가총액 1등은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2012년도에 나왔던 이 과정들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삼성전자는 넘어갔어요. 맞죠? 꾸준하게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거리고. 그죠? 전기전자에 대한 부분들이 변화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의 또 각도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그걸 또 하나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오늘 수급에 대한 관점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요 근래는 계속 매수에 대한 싸움이 계속 일어납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죠. 근데 그 한 달 새 기간에 개인 투자자에 대한 매도는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네, 현준 파도님 어서 오세요. 한 달 사이에 있었던 이 개인 투자 코스피 시장에 약 1조 5천억 매도가 됐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약 4,100억 정도, 4,200 정도 매수가 되고 있는데, 요 근래 들어와서는 아무래도 이 소형주 그룹주들을 코스닥에 있는 특히나 인기가 많았던 뭐 대선주도 있을 것이고 재료 종목들도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샀던 부분이고요.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들은 그 수준에서는 끝게 벗어나지 않고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다. 그래서 1개월 좀 보는 부분보다는 3개월 정도의 과정을 봐야 되겠죠. 3조는 약 4조 정도 매수가 되고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던 트렌드에 대한 관점이죠. 쟤네들도 외국인들도 보면 6개월에 선반영을 되는 것들을 계속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트럼프 사건 이후로부터 외국인의 매수는 3, 4개월 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높여갔어요. 근데 개인 투자는 6개월인 걸 알고 있지만 내 앞에 있는 것만 매수가 하고 흔들려 버리면
시황이고 뭐고 시장 상황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게요. 매번 그냥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마음만 흔들리는 뿐이죠. 첫 번째 매수하는 이유와 내가 얼마만큼 담을 수 있는 가격과 비중,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볼 수 있는 타이밍,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다면은 6개월 전에 선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좀 더 추세가 나올 때까지는 끌고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머리로 아는 거와 실질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지금 보고 있던 삼성전자 이것도 지금 와서 그렇지 3년 정도는 계속 그 자리였어요. 올라간 것만 생각하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나간 후에 아주 급등에 대한 역할이 나왔다. 그래서 현재는 뭐 탄핵이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금리에 대한 인상 6월분 얘기 나오고 4월에 위기설 뭐 이상한 얘기들만 다 있죠. 다 기사화되고 있던데 사실 그런 위기라는 것이 미리 선전포고를 하고 오는 경우는 크게 드뭅니다. 올 수도 있는데 많이 드물어요. 갑작스럽게 한 번에 싹 와버리죠. 종합주가에서만 보더라도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뭐 브렉시트가 온다고 온 거 아니죠. 단수명에 와버렸어요. 미사일도 마찬가지고. 누가 트럼프 된다고 예상했겠습니까? 전부 다 힐러리 하다가 트럼프 돼버려서 완전히 어떻게 두려움으로 파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다는 거. 그래서 현 시점은 오늘 종합주가에서 보니까 요 근래는 이제 삼성전자 신고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일단 시가총 1등이 신고가 났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합주가에서 같이 좀 끌어올렸는데 한 금요일하고 월요일은 조금 떨렸어요. 떨렸지만은 오늘 오전장에서 나왔던 것들은 오후장이 좀 더 커버가 되더라. 그걸 볼 수 있고, 현재는 이제 16년도 결산 부분하고 4분기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발표가 되면서 시장의 흐름을 좀 더 가져가고 있더라. 거기에서 이제 전기전자의 인기도는 좀 계속되는 것 같아요. 인기도 계속되고, 그 다음에 철강주, 저번에 얘기했던 이 포스코 관점도 쉽게 부러지지 않고 잘 하고 있더라. 맞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아무래도 올해에 있는 이 17년도에 첫 번째 스타트를 끄는 이 1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대형주들은 벌써 다 나왔으니까요. 벌써 2월달이 지나가면은 한 분기 시즌에 3분이 지나가 버렸죠. 맞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거.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7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매수에 대한 관점들이 왜 계속 증가하겠는가에 대한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10월쯤에 그런 기사 봤을 거예요. 이 국민연금이 어디를 많이 산다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 1조가량을 약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연말까지 1조가량을 무엇을 산다고 했어? 그렇죠. 금강송님 플러스 5점. 꿈꾸는 대로님도 5점. 같이 올라왔네요. 좋습니다. 야, 오늘은 그냥 다 에이스들만 오셨어? 어? 에이스분들만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볼게요. 그럼 하나씩 맞춰보자고. 퍼즐을 한번 맞춰보자고. 진짜 시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 아닌가를. 여기 있네요. 이건 제가 기사 쓴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2016년 10월 26일이죠. 국민연금 1조 실탄이 국내 시장에 이제 푼다. 어디냐? 중소형주에 대한 것들. 즉 1000억 미만에 있는 관심도가 낮은 소형기업들,
그런 것들을 이제 예전에는 1,000억 미만의 종목들을 매수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큰 자금들이 조그마한 기업들을 한 번에 다 사버리면 갑자기 주가가 등락폭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로바로 매수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블루에는 1,000억 미만의 종목들도 운용사 통해서 매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온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한 규모도 실질적으로 매수가 되었어요. 예. 그런 요 시즌의 그 수급의 역할을 보면은 1조 정도의 종목들을 매수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10월 26일이죠. 요 발표했던 시점이 여기 요 라인이었어요. 요 라인. 즉 트럼프가 당선되면 조정받는 건 아니지. 이 앞전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요 대선 끝나고 인상된다. 이런 두 부류에 있는 부분이 시장에서 얘기가 나온 거죠. 이제 요 시점에서 이제 중소형주 담아나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주가는 더 싸졌습니다. 더 싸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히려 좀 더 혜택을 주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투자자들이 잘 가다가 싸다고 매수했는데 갑자기 기싸덕을 딱 때리면 오메 완전 무방비 상태에서 맞아버리면 되게 아파요. 특히나 아침에 힐러리 쪽에서 많이 우세했는데 점심 오전 10시인가요? 10시 이후로 가다가 싹 밀려버렸잖아. 맞죠? 그래서 요 국면에는 아마 국민연금이 매수하기가 딱 좋았을 시기였습니다. 이것들 물론 이제 친순시 사태로 인해서 국민연금의 손실이 좀 많이 났지만은 결국 뭐 소형주들은 다시 꾸준하게 매수해 나가더라. 그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도 뉴스가 나왔어요. 작년에 소형주 관점에서 매수. 그 다음에 올해는 약 10조 원가량 매수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매수했던 것들은 올 12월 달이나 1월 달 관점에서 소형주들 많이 갔어요. 좀 이따 종목 보겠지만은. 그래서 요번에도 마찬가지. 올해는 뭐 삼성전자 10조 원 정도 더 사겠다는 거. 그래서 중소형하고 대형주들 뭐 꾸준하게 유입이 된다면은 지금 현 시점보다는 나빠질 것은 크게 없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나라에 대한 관점도 상당히 위태롭죠. 해결되는 부분들은 아무것도 없고 계속 지금 탄핵에 대한 기간만 늘어지고 경제적 부분도 이게 해결 안 되니까 수출에 대한 부분도 조금씩 막혀가고 있죠. 좀 뚫어내야 될 뭔가 시원한 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되니까 주가에 대한 형태는 어떻게 돼요?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어때요? 가격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싸다. 그리고 현재는 저평가 국면이 많다.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 국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크게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뭐 김정은 씨 얘기 나오면서 이제 암살에 대한 것들 나오면서 뭐 미사일 어쩌게 된다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특정한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게 되면 이번에 실적 발표됐던 좋은 기업들을 그 기업들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예요. 도망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단 추세는 다 나왔어요. 지금 종합주가 추세는 다 나왔어. 코스피 쪽에서는. 코스닥은 이제 바닥 잡아나가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은 돈들은 지금 돈의 유입들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서 좀 더 늘려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코스피에 많이 저평했던 종목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많이 관심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뭐가 나온다? 거기에 17년도 주도주가 나오는겨.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뭐 주도주가 아무나 나와? 진짜 주도주는 정말 시장이 힘들었을 때 하나씩 나옵니다.
이번에 삼성자가 힘들었을 때 나온 거는 사실이에요. 2016년 1월 달에 보면 종합주가지수는 상당히 나빴어요. 여기였잖아요, 여기.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포 쏴가지고 그냥. 어우, 짜증나. 맨날 그냥 심심한 포 쏘는겨. 재작년 8월에도 쏘더만 요번에 또 쏘네 그냥. 어우, 나쁜 새끼 하면서. 예. 어떤 분들은 북돼지라고 하더라고. 예. 정은이 보고 예. 아주 그냥 북돼지래, 북돼지. 정은이 보고 아이고 살 드릭드릭 쪄가지고 아주 그냥 북돼지네, 북돼지. 예,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아무튼간에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대비는 하되 충분하게 내가 무엇을 살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지 리스트를 딱 뽑아놓고 대기하는 것도 좋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트럼프가 나왔는데요. 트럼프가 당선될 때 이렇게 많이 빠져버리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심리거든요. 기술적 분석도 좋고 재무제표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분석만 하면 뭐예요? 이런 날 그냥 다 팔고 싶고 다 버려버리고 싶은데 내가 보고 있는 그 계좌의 손실 구간들이 자기 스스로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단숨에 그냥 쫙 파랗게 변해버리잖아요. 재무의 분석, 심리 다 좋습니다. 근데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요날은 무조건 떨리게 돼 있어요. 안 떨린다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투자의 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들, 그신 분들이 여기서 안 떨렸다? 쉽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여기서 많이 좀 떨렸다 하시는 분들 1번 한번 눌러보세요. 나 떨렸어요. 1번. 아, 나 안 떨렸습니다. 2번 눌러보세요. 이때 매매일지 반드시 적어놓으라 했어요. 우리 VIP 가족분들에게는 이날을 절대로 잊지 마라. 브렉시트 때도 마찬가지. 브렉시트 때도 잊지 말고 이날도 잊지 마라. 이날은 나중에 또 한 번 온다. 여기서도 또 한 번 온다 했는데 진짜 바로 와버렸죠. 이게 3개월, 4개월 뒤에 와버렸네. 그죠? 그 6월 말이니까요. 항상 떨립니다. 그런 자세는 좋은 거예요. 항상 떨려요. 사실 우리도 떨었죠. 주가가 떨어지는데 안 떨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떨려요. 그때 한번 볼까요? 그때 얼마큼 떨어졌는가? 보자. 그러면 과연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궁금하지 않나요? 그럼 한수 VIP 방에서는 한수가 가르쳤을 때 이런 날 뭐 했습니까?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해요? 한번 보자고. 아주 트럼프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 전부 다 굶겼지. 점심을 다 굶겨버렸지. 아주 트럼프 때문에 점심 굶었어요. 리딩하면서 점심 굶은 적은 네, 이때까지 처음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캡처는 뭐 어떻게 뜯는가? 요 날입니다. 요 날. 뭐 있는가 봐요. 요 날 지금 폭락해서 떠들뜨는 거 보이죠? 요게 11월 9일이에요. 근데 이제 캡처해보니까 이때 1시 구간에 막 트럼프 선전 대이변의 금융시장 패닉이다. 제2의 브렉시트 수준이다. 맞죠? 뭐 온통 트럼프예요. 트럼프. 온통 트럼프 얘기예요. 근데 여기 채팅창 봐요. 채팅창 여기. 박수치고 웃고 있어. 박수치고 웃고 있어. 아주 용가리 청표분들이죠. 예. 점심 식사를 안 하니까 약간 배가 고파가지고 결국은 뭐냐? 우리가 여기서 했던 것들은 가장 좋은 종목들을 골라내야 될 시간이고요. 왜냐하면 빨리 주가를 올릴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갑자기 나오는 대이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오래 가지 않아요. 절대로. 즉 단발성으로 쫙 뺐다가 바로 들어버려요. 이게 뭐라고 했죠? 이런 가정들이 시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베네비전이 어서오세요. 이런 것들이 V자 급등이라고. 이런 것들이 V자 급등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심리적 부분들을 견딜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이 V자를 어떻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이 넘어가요? 종목들 찾으러 가야지. 여기 종목 나와 있죠? 오늘은 윈텍이 단타입니다. 네. 그날 윈텍이 샀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만들 수도 없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런 날은 다른 방 가보니까 다른 방 분들 물어보니까 거의 다 손절이, 물론 88TV는 손절은 안 나갔어요. 손절이 하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고 뭐 그런 일도 있었죠. 우리는 뭐 밥 굴며 가면서 좀 찾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안에 들어와 있던 이 광진이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배워야 돼요. 어디냐? 네. 네. 늦은 밤까지 가족분들하고 놀면은 주식 얘기하면 너무 재밌잖아요. 요날이에요, 요날. 요날이에요, 요날. 우리가 앞전에 이 광진이택은 매수해서 수익을 몇 번 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예.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에 대한 것들을 골든타임으로 매수를 해서, 한수가 얘기하는 골든타임이 있어요. 골든타임 해서 매수해서 끌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안 먹어버렸어요. 계속 분할 매수.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들은 계속 분할 매수. 그 다음에 많이 올라왔을 때 한번 매도해버렸죠. 주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지고 난 다음부터 여기서부터 또 모아갔어요. 가격대가 얼마냐면 3,700원. 물론 최초 매수한 자리는 15년 1월 11월 달부터 샀지. 모았는데 저점 깨고 내려갔죠. 짜증나죠. 계속 여기서 모았는데 그냥 조금 먹었다고 해서 좋아하다가 아주 그냥 밑으로 꽝 하고 털려버렸지. 근데 공교롭게도 이날 바닥 친 날 봐요. 10월 26일이죠. 아까 10월 26일에 기사 뭐 났어요? 기사 뭐 났어? 국민연금 소형주 산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안 했어? 했으면 1번. 10월 26일 기사에 국민연금 산다고 했냐, 안 했냐? 했죠? 결국 여기서 거의 소형 종목들 거의 다 잡았어요. 물론 저점 깼다 해도 우리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어차피 한번 드러낼 줄 알았어요. 왜? 이 시세가 끝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게 그거예요. 이번 장에는 한 번도 써먹지 않은 기업들은 반드시 분출이 나옵니다. 거기까지는 가야 돼요. 그게 주도주요. 그게 주도주 다 먹는 거예요. 과거에 기아차, 현대차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고점을 나오는 것 같지만은 계속 가죠. 그죠? 물론 이제 소형주들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급등 나와버려요. 요게 이제 갑자기 문재인 씨 관련해서 이거는 문재인 씨로 산 게 아니라 가치를 산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문재인 씨가 나오면서 거의 3에서 5%까지 모아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원모작, 투모작, 쓰리모작에 여기서 매도 나간 거지. 상승 그 다음날.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봤던 여기서 매도하면서 다시 여기서 재차 받아보면 또 매수합니다 라고 먼저 미리 얘기하죠. 매도하면서 얘기해버려요. 근데 진짜 와버렸어. 우리가 매수한 자리까지. 그래서 아까 여기 나왔던 이야기가 윈텍이 삽니다 라는 것들 여기 나온 거죠. 또 샀어요. 또 오늘 요날도 사고 다음날도 사고 해가지고 다시 또 운 좋게 또 상이 나와서
마무리가 되었죠. 그러니까 종목들은 한번 출발하게 시작되면 그 추세를 크게 훼손시키지 않습니다. 단 잡주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잡주는 최소한 3, 4년 동안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계속적으로 뒤로 마이너스 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잡주예요. 그런 걸 만지지 마요.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그렇지만 않다면, 이걸 반대로 가면 점진적으로 실적 부분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런 기업들은 반드시 이번 장에 시세를 준다는 겁니다. 반드시 줘요. 시장이 불어있다 하더라도 그 기업은 다시 일어납니다. 왜?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게 중요하지. 왜 그럴까? 시장이 부러지면 종목도 부러지잖아요. 예, 부러집니다. 대신에 시장이 살아나면 빨리 일어서요. 요날도 V자 바로 파괴죠. 종합주가에서 더 빨라. 여기서 바닥 사면 단숨에 어떻게? 거의 80%까지 나와버려요. 이거. 대형주 이렇게 나와? 안 나와요. 절대로. 그렇다고 대형주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소형 그룹주들이 가벼운 이유는 그만큼 탄력이 좋다는 거예요. 가치. 가치도 될 수 있죠. 그보다 좀 더 깊게. 결국 상장한 기업들은 한 번은 써먹어야 됩니다. 쟤네들이 왜 상장했을까? 느낌 있어요? 좀 깊게 들어가죠? 아무 이유 없이 상장했을까? 상장하면 주주총회도 열어야 되고 주주들에게 배당 내놔라, 감 내놔라, 배당하라 해야 되죠. 공시 매번 해야 되죠. 이상한 또 기업 사냥꾼 돈 많은 사람들 와가지고 자기 유통주식수 거의 매수 계속 해나가면은 신경 써야 되죠. 경영권으로 들어오는지 아닌지 방어해야 되죠. 물론 상장됨으로써 자동 광고 효과는 됩니다. 구멍가게가 아니죠. 이로운 점도 있지만 머리 아픈 거에 그만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번 분기마다 똑바른 재무제표 내놔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번에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국도 나라도 지금 힘들어요. 맞죠? 경제 부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좀 더 이 구간을 다 해결하면 이 투명성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나라가 투명하고 죄졌던 것들은 깨끗이 좀 쓸어내야 되고,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죠. 부정부패 기존 저질렀던 것들, 횡령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죄값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좀 더 소외되고 깨끗한 기업들, 말 그대로 진짜 우리가 원하는 가치 부분들은 아직까지 저평가 종목들이 많이 있다면 그것들이 인정받는 시장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게 되어야 진짜 투자의 문화가 정석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시장 투자는 정말 미래의 성장성이 있는 기업을 우리가 먼저 선침해하고 남들보다 좀 더 빠른 눈으로 매수를 해서요. 그 기업과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이 만약에 실적이 좋고 좋아지면 돈을 많이 벌면, 우리 주주들의 돈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으로 우리에게 다시 또 배당을 나눠주고, 배당을 나눠준 또 받은 우리 주주들은 다시 또 재투자하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돌면서 어떻게 나라 발전과 대한민국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미비한가 봐요. 서로 자기 거 더 먹겠다고 아등바등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종목들 보니까 지금 배당을 많이 지금 발표를 하고 있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배당을 단 0.5% 1%라도 더 주려고 기업들이 과세를 더 유보를 갖고 있으면 과세를 더 매겨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매출 쪽에서도 일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더 주주들에게는 나눠주려고 노력하더라. 그런 것들이 몇 개 지금 많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에 한해서 여러분들은 실적 전환하는 것들은 반드시 이번 장에 담아놔야 돼요. 지금 포트가 이상하신 분들은 왜 이상한지는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그거 모르면 계속 그냥 당하는겨. 설령 지금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추후에 이 정도에 대한 조정을 받아내면 일어설 수 있는 종목들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라든 뭐 믿고 기다리든가 하지.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슴도 답답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게 가장 큰 실수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공감되시면 1번 눌러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트럼프 씨 때문에 점심도 처음으로 굶었어요. 예. 굶으면서 우리가 같이 좋은 종목들을 그래도 짜증 한번 내시는 분이 없어요. 서로 좋은 종목 찾겠다고 서로 간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니까 이거 괜찮나요? 이거 괜찮나요?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좀 더 값싼 것들을 찾기 위해서 A, B, C, D 다 좋은데 여기서 또 한정된 돈이 있으니까 다 살 수는 없죠. 그럼 또 특정한 거를 또 뽑아낸 거죠. 그때 이제 광진 인터넷을 산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이구산업 이것도 얘기한 거예요. 이구산업도 여기잖아요. 우리. 그렇죠? 여기도 사고 올라가서 또 샀어요. 물론 이제 무료 추천주는 아마 1,900원대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도 안 도망가요. 예. 괜찮습니다. 예. 이구사랑 이거 뭐 써먹었나요? 안 써먹었어. 가치도 있는 놈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예. 작년 11월 달부터 뭐가 갔어요? 작년 11월 달부터 뭐가 갔나요? 업종의 철강 각도도 나오고 있잖아. 그렇지. 정치 테마도 갔어요. 가는데 업종의 여기 추세 관점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같이 가는겨. 이구사는 이번에 실적 16년도 실적 결산 최종 결산이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못 가죠. 왜? 선 반영됐잖아. 그럼 됐지. 여기서 우리가 상한가 다음날 기시해야 되겠다. 그죠? 상한가 그럼 다음날 더 가도 보내줘 버려라. 3,500원에 기싸 되겠다. 요 말물이 원모작 투모작.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 방송에서도 했던 부분들은 요번에 감아보니까 이구산업도 그렇고 문배창도 그렇고 이 철강주들은 다 먹여줬네요. 최소한 30% 이상이 다 먹어줬네. 맞죠? 결과물을 안 보여주면 안 믿어. 그리고 한번 인증해 보겠습니다. 이구산업은 옛날에 이제 받았던 건데 여기 관세우 치니까 여기 보면은 매수가가 단가가 좀 높게 샀죠. 예, 이제 추가 매수가 좀 돼서 그런가 봐요. 2,000원 사가지고 수익 부분들 거의 뭐 130만원 해가지고 42% 좀 났죠. 예. 그러면은 뭐 충분하게 한 종목당 이 정도 나면은 또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가 코스피 시장에 마이너스 난 부분이죠. 근데도 개별주 종목들은 가는 종목들은 간다는 거예요. 요게 가장 핵심 포인트죠. 맞죠? 지금 추정 예탁 자산이 많으면 많고 또 적으면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자산의 종목당 100만원 이상 수익이면 좀 되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맞춰서. 그 다음에 전체 계좌는 우리 투자매니 방장님이 만들어 놓은 플랜대로 계속 가는 거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종합주가지수가 뭐 그렇게 마냥 빵빵 날아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종목들은 역할들을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모작에 대한 것들 중소형주는 이모작 충분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트렌드에 맞춰서 여기보다 추세는 여긴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도주도 요번에는 심상치 않다. 그래서 좀 더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 나가야 이런 폭락이 나왔을 때도 우리는 뭔가를 보면서 믿으면서 맞짱 뜰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이런 날만 매수합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날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갑작스럽게 툭 들어오는 것도 받아낼 수 있죠. 설령 진짜 사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면 이렇게 폭락 많이 떨어진 날은 경험 있는 사람들은 은행에 갑니다. 진짜로. 그 느낌이란 게 있어요. 물론 느낌으로 감으로 주식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기업 가치를 보면서 너무나 싼 자리들은 그 기회를 용기로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못해요. 오히려 이런 날은 손절을 하지 더 사겠다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배우고 시장 안에서 배우고 느끼고 집중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 여기라는 거죠. 남들은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이 다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번 힘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진짜 자기가 투자자라면 그 옆에 말리는 사람까지 설득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신있게 주식 투자한다고 얘기해요? 자신있게 얘기하신 분 1번 눌러봐요. 나 주식 투자합니다! 자신있게 하신 분 1번. 국가대표님 여기 다르네. 왜 국가대표님께 1번도 맞네요. 지성열정님도 고참님이니까. 다른 분들은 아니요 전부 다 1번 누르신 분들 박수 한번 날려야 되겠죠? 이럴 때 박수 쳐야지. 언제 치는겨. 자 1번 누르신 분들은 박수. 왜 못해? 내가 투자하는 것이 당당하지 못하니까 못하는 거지. 시장이 바뀌면 내 생각도 바뀌어야 돼요. 저는 주식 싸움이 너무나 재밌어요. 손실 날 때도 시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이 줍니다. 수익이 날 때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줘요. 물론 손실보단 수익이 더 낫겠지만 손실이 주는 그 고통도 주지만 여기서 주는 깨달음이 있어요. 왜? 주식 투자에는 여러 개의 전략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내 투자 안에서 시장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거인지 몰라요. 경험이 작다 보면. 그러면 설령 이거를 해야지 말아야 될 것은 해버렸어. 그러면 당연히 어김없이 손실이 나겠죠. 그러면 이거는 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갖다 버리면 돼요. 전략은. 이 전략은 나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단기다 될 수 있고 단타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갖다 버리는 거예요. 단타라서 돈 못 버는 게 아니에요. 벌 수는 있지만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나하고 가장 잘 맞는 것을 하는 것이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있었으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지어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찾은 것들이 최소한 주가가 많이 상승하고 인기가 많이 타고 광고하는 기업들은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먹여주지 못한다. 아무리 좋은 기업도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 확실히 남들보다 먼저 선취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이득이다. 가족분들하고는 우리가 한솔 2등은 그거예요. 다 매수할 수 있는 구간에서 매수가 진행합니다. 남들이 사기 시작하면 주가는 어떻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인기를 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서는 별로 먹을 게 없어. 거기서는 추천 안 합니다.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수는 어디서 사요? 계속적으로 바닥에 사는 거예요. 요즘에 바닥 종목 많잖아. 그냥 바닥에 사는 거지. 바닥에 사놓으면 주가가 폭락한다 하더라도 크게 많이 빠지진 않습니다. 물론 빠지긴 빠지지만 빨리 올라와 버리죠. 근데 위에서 사는 것들은 어떻게? 빨리 내려오는 거죠. 일예로 소형주 얘기하면 이 태영물산 요 근래 얘기 많이 나왔죠. 이것도 요 위에서는 안철수 씨 얘기 나오면서 원래 이 자동차 부품입니다. 이것도 우량주예요. 소형주지만은 우량한 기업입니다. 시가총액도 상당히 낮은 기업이고요. 요거는 우리가 12년부터 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죠. 여기서도 뭐 상한가 나오고 매도하고 몇 번의 매매를 했지만 이 이후로는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상당히 좀 잘 다졌죠. 요것도 이제 작년 브렉시트부터 매수했던 자리니까 여기까지 상한가에 마무리해요. 문제 여기서 많이 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팔 수 있었겠죠. 이런 데서 산다니까요. 좋은 시나리오에 현혹이 되면 투자자는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냥 매수해버립니다. 지금 차트가 있어서 그렇지 이렇게 땡겨보면은 가는 차트까지 보여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차트도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차트라는 것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때까지는 해야 되는 거죠. 꼭 이거는 꼭 밥상과 똑같아요. 밥상에서 이제 좋은 음식들을 차려놨는데 여기서 밥을 먹고 반찬을 먹을 때 내가 젓가락질을 서툴게 되면 좋은 음식도 어떻게? 잘 못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활용도를 잘 쓰지 못하면 다른 차트로 인해서 현혹당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요번에 우리가 요 근래에 다시 재매수를 했던 부분들은 여러분에게도 얘기 다 했어요. 예, 다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매도하면서도 또 4,500원 오면은 매수한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뭐 전체적으로 다 나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매수하신 분들은 또 요번에 또 수익 과정들. 여기 단숨에 나온다 하더라도 25%짜리예요. 하나짜리가. 예전에는 15%짜리가 상한가지만 요즘에는 20%짜리 쭉쭉 나오죠. 그래서 바닥에서 나오는 것들은 요 근래는 잘 담고 있으니까 최소한의 3, 4월 달 때는 이제 실적 전환과 그 다음에 뭐 배당의 계절이 나오는 것들이니까요. 좀 더 지금이라도 조금씩은 잘 준비하면서 가야 이번 시장 트렌드에 내가 소외되지 않고 좀 더 시장과 같이 동행이 될 겁니다. 시장은 우상향하고 있는데 나는 우하향하고 있다면 우하향하는 종목들이 내가 매수한 이유가 정확하다면 괜찮지만 정확하지 않다면 내가 왜 보유해야 되는지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조금이라도 빨리빨리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쪽으로 빨리 갈아탈 수 있어요. 욕심을 비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되게 어렵고요. 그걸 비운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욕심 부릴 때는 여기 이런 자리에 쉽지 않죠? 근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확신이 드니까 욕심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요거를 제어할 줄 알아야 돼요. 한수가 주식 카페에 부자 아빠님하고 약 10년의 세월을 같이 하면서 그 정도를 벗어났다면 아마 투자를 제대로 한다는 얘기를 입에 못 올릴 겁니다. 아마 이 자리도 있을 수도 없겠죠. 맞죠? 참 시장에 있는 그 가치 부분들이 시장이 접목되고 주가가 상승할 때 그 경이로움은
몸소 여러분들도 느껴봐야 돼요. 내가 봤던 종목들이 정말 시장에서 접목되면서 쫙 하고 시세를 낼 때, 그때는 진짜 전율이 나옵니다. 내 스스로가 시장에서 포기자가 아니라, 실패자가 아니라 시장에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낼 때, 그때는 진짜 주식 투자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더라고요. 그 느낌이 공감이 가요? 아마 투자를 혼자 하다 보면 매번 우울하고 외롭고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계속 헷갈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딱 그 시점인 것 같아요. 시장은 6년 동안 계속 멈췄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16년 동안 뭐 한 거 아무것도 없죠. 계속 그 자리예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 이거죠. 과연 나는 내가 투자함으로써 여기서 나는 한번 제대로 투자라는 것을 한번 해보겠다는 분들은 어떻게? 계속 꾸준히 이 안에서 노력해야 돼요. 설령 지금 손실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 시장의 변화와 같이 계속 자기 자신도 변해가야 돼요. 그 수밖에 없어요. 손실이 만약에 두렵다면, 아까 보니까 손실이 두려워 하시는 분인데, 손실이 두렵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돈으로 연습해야 돼요. 손실이 두렵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욕심이 많은데 그 욕심을 다 채우려고 시장이 다 투자해버리니까 그 시장이 나를 덮친다는 거지.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투자하다 보면 자신감도 붙고 자신의 기준을 채울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때는 이제 많이 투자해도 되죠. 왜냐면 웬만한 조정은 다 여기서 다 받아냈으니까.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 만났다 해서 한 번에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뀌어요, 절대로. 자신의 고집과 아집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나쁜 습관들은 조금씩 밖으로 빼내버리세요. 비워내야 돼요. 그게 제가 계속 교육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야 바뀌는 거죠. 물론 제 얘기가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제 관점을 좋은 부분들만 가져가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조금씩 변하는 투자가 될 겁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투자자들은 많은 수익을 원합니다. 그래서 많이 투자합니다. 근데 고통은 많이 안 받으려고 해요. 많이 원하면서 많이 고통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주식시장에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많이 고통받은 만큼 많이 가져가요. 고통 덜 받고 많이 가져간 거는 없어요. 마음 단디 먹으세요. 그래서 이번 장에 주도주하고 이번 최종 결산에 대한 부분들과 17년도 1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요 근래는 꾸준하게 우리가 담아 나가면서 올해 한 해를 잘 준비할 거예요. 그래야 그런 플랜에 있어서, 물론 시장이 갑자기 변하면 이 플랜도 조금씩 수정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플랜에 있어서 우리는 그대로 이행할 겁니다. 그 종목들이, 바닥에 샀던 종목들이 분출 나올 때까지. 그런 것들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3월달이죠. 3월달 2일부터죠. 이제 2일부터 이제 실전 매매. 실전 매매는 이제 3개월 동안 시장에 좋은 일과 나쁜 일 다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아까 캡처한 것처럼 요 느끼고 공부할 수 있는 기간, 또 이 기간에 포트에 대한 관점들, 그리고 지난번엔 자기가 잘못했던 과정, 투자의 과정들을 매번 체크를 하면서 새로운 전략들과 투자의 관점을 만드는 시간을 정해놨으니까요.
약간의 이제 뭐 기술적 분석이나 또는 기본적 분석, 재무제표 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반드시 봐야 될 게 있어요. 굳이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만 체크해 나가는 것만 보아서 이런 것들로 이제 종목 선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 좀 키워 나갈 거예요. 그래서 한 달로 잡으려 했는데 한 달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겠지만은 특히나 1년 미만의 투자가 하신 분들은 이 기간들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완성작인 이제 골든타임 매매까지 진행할 거니까요. 요 기간을 교육을 잘 통해서 자기의 투자의 관점을 좀 더 성립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1시간까지 좀 진행이 되었는데요.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분들 또 참여해서 좋은 시간이 되었고요. 어때, 좀 도움이 됐나요? 됐으면 우리 모두에게 성공의 투자 의미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